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현도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보실 내용은 피벗 테이블 세 번째 시간으로서요. 그룹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룹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좀 더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사용자 편리성을 조금 더 고려해서 보고서의 내용을 조금 더 다듬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먼저 예를 들어서 그냥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문 일자별 판매에 대한 집계를 만약에 만들어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문 일자가 모든 날짜가 다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거는 거의 퇴사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만 다니고 싶다. 보고서 마지막으로 작성하실 때 이렇게 작성하시고 깔끔하게 멋있게 퇴사하시는 거죠. 사직서와 함께. 그러지 않고서는 기본적으로 이거 좀 다듬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계층 구조를 갖는 데이터의 원본 소스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날짜 같은 경우는 날짜 데이터 자체 내에 계층 구조가 있죠. 보통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하이어라키 구조가 이미 구성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연, 월, 일, 그 다음에 분기 이런 식으로 자체 내에 계층 구조가 이미 있죠. 이런 유사한 형태의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지역 데이터, 즉 주소 같은 게 있어요. 보시면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도 이런 지역 데이터 같은 경우도 분명히 하이라키 구조를 가지고 있죠.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보통 비즈니스 데이터 중에서 계층 구조를 갖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름 아니라 프로덕트입니다. 제품에 대한 분류 카테고리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분류 카테고리, 즉 계층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경우죠. 이렇게 계층 구조를 갖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묶어주시는 게 당연히 기본적인 A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층 구조의 그룹을 묶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 날짜 데이터가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날짜 데이터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날짜 데이터 내부를 선택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벗 테이블 도구의 분석이라고 하는 이 항목의 선택 항목 그룹화라고 하는 이런 항목이 활성화가 되죠. 또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뉴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룹이라고 하는 항목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레이블 전체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내부를 반드시 선택하시고 내부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그룹이 활성화되는데 이때 그룹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룹화해서 자동으로 이 데이터의 어레인지를 얘가 잡아내요. 즉 시작과 끝값을 자동으로 얘가 잡아내죠. 그래서 날짜라고 하는 즉 주문일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레이블의 가장 최소값은 2012년 1월 1일이고요. 가장 끝값은 2012년 11월 1일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작과 끝값을 자동으로 얘가 잡아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날짜 데이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초, 분, 시, 일, 월, 분기, 연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계층 구조를 얘가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분기로 묶고 싶으시면 분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이미 컨트롤 키가 눌러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이 선택된 상태에서 분기를 찍으시면 월과 분기가 같이 선택이 되시죠. 자, 월은 필요 없고 그러면 월로도 묶고 분기로도 묶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월은 필요 없고 분기로만 묶는다라고 하시면 이때 다시 한번 월을 클릭해 주시면 분기만 셀렉팅이 됩니다. 당연히 한 개년도 날짜 이상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연도 묶으셔야죠. 그래서 연도별로 그룹핑을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일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 다른 월이나 분기를 선택하셨을 때는 날짜 수가 활성화가 안 되지만 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날짜 수, 즉 일자별로 묶을 때 며칠을 기본적인 단위로 묶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야. 보통 통상적으로 워킹데이가 보통 5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선택하시고 날짜 수를 5로 묶으시면 5일이 그룹핑이 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자, 그래서 이제 일 빼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게 월, 분기, 연이니까 지금 현재 이 데이터는 2012년 데이터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굳이 연을 묶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기, 월로 자동적으로 묶여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데이터는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분기와
그 다음에 월에 대한 부분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제든지 또 끌어서 쓰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수량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실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수량 데이터, 즉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대상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 날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연, 월, 일로 묶을 수가 있고요. 숫자 같은 경우 있죠. 숫자 같은 경우는 판매 개수 수량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묶어주시는 게 가장 좋죠. 가독성이 좋죠. 데이터의 레인지가 되게 넓게 되면 그걸 한 장에다 표현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묶으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만들어 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그룹을 묶으시면 돼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작과 끝, 시작은 1에서부터 그 다음에 130까지죠. 자동적으로 얘가 구간을 잡아주게 되죠. 10개의 단위로 구간을 묶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1개부터 10개까지 11개에서부터 20개까지 그룹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렵진 않으시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표시되는 표시 형식을 그룹핑해서 조금 더 보고서 형태를 유연하고 가독성이 좋게 만드는 방법이 그룹핑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자, 그룹핑 할 수 있다는 건 날짜, 그 다음에 숫자, 구간별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의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될 겁니다.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면 날짜와 숫자 같은 경우는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그 어레인지 범위를 얘가 자동적으로 디텍팅 해낼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이 있죠. 하지만 텍스트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이건 올곧이 사람이 그 기준에 대한 기준 잣대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데이터, 즉 내가 묻고 싶은 데이터를 컨트롤 키와 함께 클릭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소미, 안정은, 유가을, 그죠? 김소미, 안정은, 유가을, 이 사람들을 묻고 싶으시면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그룹 하시면 그룹 1이 어떻게 됐죠? 김소미, 안정은, 유가을. 자, 그룹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 창에서 영업 1팀.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제 영업 1팀이 이렇게 구성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같은 경우는 그룹으로 묶으신다라고 하시면 좀 손이 많이 가죠. 그래서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그만큼 손이 많이 가시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영업 1팀에 대한 인원이 바뀌어서 나중에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땐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그룹 해제를 하시면 텍스트로 묶었던 그룹은 해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그룹핑을 한다는 것은 보고서의 양식을 조금 더 보고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다듬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대상, 날짜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숫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날짜와 숫자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기준 범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 구간값으로 날짜의 구간값이라고 하면 분기, 월, 연 이런 구간값을 만들어 주겠죠.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경우 금액적으로도 처리할 수 있어요. 만약에 단가를 가지고 만약에 표현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00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룹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 금액은 3,000원에서요. 최고 고가 금액은 26만 4,000원이죠. 그래서 얘가 자동적으로 구간을 10,000원 단위로 잡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50,000원 단위로 묶고 싶다고 하시면 5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이제 50,000원 단위로 묶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구간으로 묶는 거. 텍스트 같은 경우는 내가 묻고 싶은 텍스트를 컨트롤 키에서 다중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쉽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룹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보고서 형태를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니까 피벗 테이블에서 그룹화 묶으시는 거 꼭 연습하시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충분히 쉽게 이해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피벗 테이블 다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